2013년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두 남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의 지갑에는 영업직 여성의 명함만 60장 넘게 들어있었는데 이는 영업을 빌미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였답니다. 말 그대로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던 와중에도 펜션 주인인 김모 씨를 대상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대범하고 또 치밀한 놈들이었죠. 이 두 남자는 전과 29범, 전과 11범으로 함께 범행을 저지르기 3년 전 서울의 한 갱생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네, 갱생이요, 갱생. 출소자에게 밥도 주고 재워주면서 갱생을 시켜준다는 곳이 오히려 재범 양성의 공간이 되어버린 셈이죠. 갱생보호소뿐만 아니라 지금의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는 범죄를 배우는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범죄자들도 교도소를 흔히 학교라고 부르곤 하죠. 강도, 강간범, 절도범, 다양한 범죄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자물쇠는 어떻게 따는지, CCTV는 어떻게 피하는지, 약물은 어디서 구하는지 자기들만의 범죄 노하우를 풀고 듣는 와중에 범죄 기술을 늘리거나 범죄팀을 구성하는 이른바 범죄 전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예요. 옛날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지존파도 교도소 동기들이었고, 단순 절도로 시작했던 유영철도 수많은 교도소 생활 끝에 연쇄살인범으로 거듭났었죠. 또 대한민국의 대도둑이라고 불리는 조세영, 이 사람도 처음엔 좀도둑에 불과했으나 감옥 안에서 금고 따는 기술과 보석 감정법을 배우고 는 대도둑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이런 교정시설은 출소자들의 자활 및 갱생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시설이죠. 그런데 인트로에서 소개한 범죄자 놈들만 봐도 29범, 11범씩이나 됐죠. 이 사실들은 교정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재범방지 제도는 매우 부실합니다. 재범방지의 가장 중요한 교육상담 부분 예산은 전체 예산 중 1%도 되지 않으며 절도범이든 강범이든 죄질에 관계없이 합방시켜버리는 환경, 단기수감자에게는 관심도 안 가지고 분리수용 원칙을 어기는 건 부지기수고, 거기다 더해 교정시설의 관리감도 부실해 최근에는 국민혈세를 옥쳐먹다 지금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고위험 범죄자 집단은 특별 관리를 하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하우징 제도와 미국의 중간거주지 제도가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갱생 시스템이 범죄자를 단순 격리시키고 먹이고 재우는 기능에 머무르는 이상 전과자들이 범죄를 확대 재생산하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우리들이 함께 지게 되겠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잡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도 남겨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관리를 사회 안전망 확립 차원에서 보다 현명하게 접근해야 할 겁니다. 자, 각수라고 오늘의 채 배상훈 저의 누가 진짜 범인인가입니다. 프로파일러인 저자가 직접 수사 현장을 발로 뛰면서 얻었던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범죄의 이면을 샅샅이 밝혀주는 책입니다. 재미와 깊게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주는 정말 좋은 책이니 강추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